드림액터 성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성우의 꿈을 간직하고 계시는 지망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연휴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는 공지가 떴죠? 대원방송 13기 문제와 함께 보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연기 포트폴리오를 마음껏 상상하면서 만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번에도 역시 가이드 영상을 찍어 볼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라는 거. 정답은 곧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게 정답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찍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상상과 조금의 접근성에 도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의 설명을 잘 접목하셔서 멋진 후회 없는 여러분들만의 작품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13기 전석성우 공채 1차 시험 대본 남자 성우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기소개입니다. 자기소개에 그 사람의 이미지라든가 목소리의 결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드러나는 거겠죠. 밝고 의욕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3기 저처럼 실수하시면 안 되고요. 안녕하십니까? 대원방송 13기 전석성우 공채에 응시하는 누구입니다. 하고 1번 10대 소년 연기입니다. 2번 20대 남성 연기입니다. 그 앞에 연기의 제목을 한 다음에 자신 있게 연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 자기소개 꼭 기억하시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0대 소년, 명랑하고 쾌활, 남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아주 감초와 같은 단골 배역입니다. 10대 소년, 명랑, 쾌활,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자신만만함, 그리고 곧 눈빛, 그리고 열혈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그걸 갖고 그렇다면 말투도 조금은 푸근하다라기보다는 도전적이면서도 탱탱하게 소리를 조금만 좀 더 공격적이고 도전적인 젊은이다운 모습으로 찌르는 화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명랑쾌활하게 시작해 볼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 러쉬 듀얼 동아리는 러쉬 듀얼 대회에 참가할 거야. 뭔가 대회 참가를 앞두고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겐 그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건 바로 합숙이야. 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어떤 경험 삼아 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합숙, 가장 강렬한 형태의, 가장 센 형태의 준비를 하는 거죠. 생생함과 활기참과 자신감이 묻어나는 소리를 내주셔야 됩니다. 10대 특유의 생생함, 곧 자신만만함과 열혈 꼭 기억하시고요. 러쉬 듀얼을 만들어낸 육아와 듀얼의 왕이 될 내가 있는 팀이 대회에 나가서 질 순 없잖아. 자, 여기서 표정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있는 팀이 대회에 나가서 질 순 없잖아. 어때요? 명랑쾌활하면서도 자신만만하고 도도한 이 살아있죠. 그만큼 10대 특유의 열혈적인 전형적인 대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표정은 자신만만한 미소가 띄어져 있을 겁니다. 너무 진지하게 딱딱하게 하면 느낌이 안 날 것 같아요. 해볼만해. 오케이, 좋았어. 내가 나가는데 진리가 없지 않겠어? 그 다음 잠깐 쉬고 이제 팀원인 로민에 대해서 뭔가 명령이랄까 조언이랄까 말을 하고 있죠. 로민은 쉬어도 좋아. 로민은 참다 한계에 다다랐을 때 듀얼 능력이 각성하잖아. 그렇다는 건 참을성이 없어지면 금방 한계가 오고 금방 각성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로민은 참을성이 없어지도록 훈련해야 강해져. 자, 어떤 느낌일까요? 팀원들에게 아주 명쾌하게 로민이 쉬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로민은 어떻게 훈련해야 된다는 걸 지시하는데 이게 강압적으로 야, 너 이렇게 해!
딱딱하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납득할 수 있게 자신만만한 자기만의 분석하에 그래서 생생한 설명을 해주는 거죠. 자, 10대 소년 명랑하고 쾌활하고 이렇지만 앞부분에 자신만만한 미소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후반부 로민이 말하는 부분에서는 리더 또는 캡틴으로서 무조건 지시하는 것만이 아니라 로민을 팀원을 분석하고 팀원이 납득할 수 있게 명료하게 설명을 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캡틴 같은 느낌을 살려주셔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생생하게 화로 같은 탄력 있는 10대 소년의 말투, 그것은 곧 열혈이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연습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20대 남성 비열한 역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부분에 이제 연기에 대한 가이드 괄호 안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거를 잘 좀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고지식하게 매몰되면 연기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딱딱해질 여지가 있습니다. 비열하다고 생각하면은 남자분들이 굉장히 소리를 아주 야비하게 내는 것에만 주안점을 두시는데 여기에는 비열한 그거 이외에도 많이 생생하게 표현할 여지가 연기의 소재가 많은 것 같아요. 비열하다라는 건 어리석고 하는 짓이 너절한 사람을 말하는 거지만 또 승리를 위해서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길 봤을 때 대결을 할 때도 상대방이 땀이나 피가 튀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판을 내지. 그게 바로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이런 걸 말했을 때 내가 싸우는 방식. 아이들같이 막 개싸움 얽혀서 하는 게 아니라 일합에 승부를 내는 굉장히 자기만의 싸움 실력도 보여줘야 되겠죠. 자신만만한 자기만의 싸움 실력.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은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이런 걸 정말 질색합니다. 먼지 하나도 없이 때 빼고 광내고 있는 거. 어떤? 깔끔 떠는 거죠. 결벽증에 가까운. 좀 유난스럽게 좀 깔끔 떨고 까탈스러움도 표시를 하면 약간의 코믹하면서도 비열하면서도 어떤 싸움 고수의 면모를 풍기면서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들이 뭔데 왜 남의 운동화를 노려? 난 팔 생각 없으니까 저리 꺼져! 니들이 말 안 해도 상자는 여기 잘 놔뒀으니까 괜히 걱정할 거 없어! 당당하죠. 그리고 거칠고 상대방을 밑으로 내려보는 아나무인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다음 대사 볼까요? 아, 짜증나게 왜 더러운 손으로 만지고 난리야. 먼지 하나도 있는 게 싫어서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때 빼고 광내고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인물의 특유의 결벽성에 가까운 뭐랄까요? 아주 까탈스럽고 까다롭고 아주 뭐 위생관념 철저하고 요런 거를 조금 더 매끄럽게라든가 아니면 성격을 조금 좀 더 웃기게 요 부분에서는 조금 더 표현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나가면서 계속 연결되면서 내 성향이 이렇고 그리고 대결하는 것도 대결을 할 때도 상대방의 땀이나 피가 튀는 걸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시간 끌지 않고 바로 결판을 냈지. 그게 내가 싸우는 방식이다. 어떤가요? 일합에 승부를 본다라는 거죠. 말 그대로 싸움을 하는데 안경 끼고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한 대도 안 맞을 자신 있고 그리고 엉키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살과 피가 튀지 않게끔 그 전에 일합으로 승부를 보는 나만의 방식이다. 뭔가 약간 고수 같은 느낌도 좀 풍기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허당인 이미지는 아닌데 아 진짜 녀석들 지문이 다 묻었다라 진짜. 여기에선 또 아니나 다를까 지문이 묻은 거에 대해서 까탈스러운 약간의 과장된 조금은 코믹스러운 호흡과 함께 표현을 해주셔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 남성 여러 가지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많은 단문이에요. 그렇지만 비열한 거 하나에만 매몰돼서 단순하게 그냥 심각하게 비열하게 야비하게만 해버리지 마시고 이 대사를 한번 대사의 말맛을 잘 살리는 데 주안점을 둔다면 굉장히 변화무쌍한 다이나믹하고 익사이팅한 연기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3번 40대 남성 유쾌한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자, 40대 남성이고 이제 중년 캐릭터죠. 자, 유쾌하다라는 건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웃기고 이런 거지만 첫째, 그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쾌하다라는 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야 유쾌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넉넉한 마음가짐, 그리고 걱정에 찌들러서라기보다는 희망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곧 마음이 어때요? 말투가 어때요? 푸근하고 넉넉하면 곧 바로 유쾌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우, 잘 안 될 거야 하면서 맨날 부정적인 시설에만 갇혀 있으면 이런 대사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볼까요? 40대 남성이고 복장은 어떨까요? 개를 팔고 이러는 거 봤을 때 뭔가 세련된 복장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어부의 복장이라든가 일하는 사람의 복장이겠죠. 그 다음에 몸집은 어떨까요? 뭐 샤프하거나 세련됐다라기보다는 조금은 아저씨 같은 배 나온 넉넉한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하, 그치만 이렇게 비싼 개는 호텔이 아니면 제값받기가 힘들단 말이다. 관광객한테는 팔아봤자 얼마 받지도 못해. 자, 힘들게 개를 잡아와서 이제 그걸 팔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그렇게 좋질 않죠. 그렇지만 한번 팔아봅니다. 바닷개, 싱싱한 개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한테 호객행위를 한번 해보는 거죠. 진짜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어떻습니까? 아쉽죠. 이런 기회를 어떻게 보면 큰 호텔 같은데 정말 한꺼번에 넘기면 큰 돈을 받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못하고 이제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고 돈에 찌들리고 지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물은 뭐예요? 여유를 잃지 않습니다. 유머를 잃지 않습니다. 그걸 꼭 하신다면 자연히 유쾌한 게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서비스 줄 테니까 누가 좀 시원하게 떠리로 그냥 다 가져갔으면 좋겠다. 한번 푸념 섞인 느낌을 가져주는 거죠.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다시 한번 일어날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린 이걸 팔아서 새로운 수중 통신기를 사야 된다고. 그리고 연료비에 식료품비, 선착장 사용료까지. 자, 이 대사. 이 사람들이 돈 벌어서 그냥 놀고 먹고 쓰는데 쓰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 꿈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수중 통신기를 사야 되고요. 연료비에 식료품비, 선착장 사용료까지 내려면 돈을 벌어야 됩니다. 무슨 꿈일까요? 어떤 자기만의 배라든가 자기만의 어떤 배를 타고 나가서 뭔가 큰 어부의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희망과 꿈이 있는 거죠.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돈이 모자른다거나 개가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푸념은 has을지언정 실망과 포기는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치 말이나? 오? 와, 말이라!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요 대사도 한번 느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강팍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사람이 모자를 썼든 뭐 드레스를 입었든 그게 어때요? 눈에 안 들어오겠죠. 하지만 이 사람은 넉넉한 마음속에 희망이 있고 그리고 긍정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리나의 모자가 바로 눈에
들어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넉넉하고 푸르른 마음속에 말이나 모자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말이라를 아주 사랑하는 그런 마음속에 긍정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넉넉한 마음과 함께 자연스럽게 유쾌한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 재미있는 3번 단문이 될 것 같고요. 자, 4번 연령불명 남성 간사하고 야비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연령불명 남성이기 때문에 연령을 중년으로 하든 어떤 10대로 하든 여러분들만의 가장 자신 있는 톤으로 만드시면 되고, 단 간사하고 야비함이라고 가이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소리와 말투는 어떨까요? 뭔가 부드럽거나 편안하고 나긋나긋하지만 않고 뭔가 소리를 약간 찌그러뜨리는 게 올바른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투도 어때요? 조금은 비호감적으로 야비하다라는 거, 간사하다라는 거,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뭔가 기회주의적이고, 그리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할 수 있고, 친구와의 관계를 뭔가 이제 나올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는 약간의 그런 비정함, 이런 것까지도 갖고 있는 캐릭터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도 알다시피 난 인간과 요괴 사이에서 태어난 반요괴야. 말 그대로 반인 반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든가 몸집이라든가 모양이 그렇게 뭐 핸섬하거나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겠죠. 반인 반요. 요괴든 인간이든 전부 빠삭하게 알고 있지. 그래서 척하면 척이야. 너 같은 놈이 있으니까 내가 요괴들 대장인 척하면서 인간들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걸. 그렇죠. 그래서 나 같은 이쪽에도 속할 수도 있고 인간에도 속할 수 있고 요괴에도 속할 수 있는 인물이 있으니까 나는 안 봐도 비디오다. 너 같은 놈들이 요괴들 대장인 척하면서 인간들 비위를 맞추고 있다는 거. 상대방을 아주 꿰뚫어 보고 있고,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첫마디에 드러낸 거죠. 조금 재수 없는 말투, 비호감적인 말투, 소리는 약간 찌그러뜨리는 게 좋고, 표정은 어떻게 해요? 울그락불그락 약간 괴물 표정으로 만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사를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괴한테도 인간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깍두기라고나 할까. 자, 이게 바로 누굴까요?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이 말을 듣는 상대방을 놀리는 대사로 표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요, 이 사람은 반인 반요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괴한테도 인간한테도 환영받지 못하는 깍두기는 바로 자기 자신을 말한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 여기에도 끼지 못하고 저기에도 끼지 못하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어느 쪽에서도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정체성, 깍두기라고나 할까.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조소,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경멸까지는 아니라도 약간 조소의 마음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유령족의 후예인진 뭔진 모르지만 항상 동료들과 같이 있는 너랑은 달라. 그렇죠. 이 상대방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동료가 있고 무리질 수 있고 서로서로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집단이 있는데, 본인은 어때요? 완전히 독고다이로 혼자로 정말 자기만의 임기응변으로 살아왔던 거죠. 그거에 대한 너와 나는 정말 족속이 다르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자, 난 쭉 혼자서 살아왔어. 독고다이로 살아왔어요. 기타로 그동안 오래 알고 지냈는데 즐겨다. 잘 살아라. 너랑 나랑은 뭔가요? 가는 길이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나는 너에게 더 이상은 빼먹을 수 있는 게 없다. 어차피 너와 나 사이에 우정 따위는 상관없다. 그러면 남는 거는 뭐예요?
바이바이, 아듀, 절교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정 따위는 상관없이 가차없이 버리고 떠나는 비정함, 비열함, 간사함, 그리고 이쪽에도 붙었다 저쪽에도 붙었다 하는 약간의 기회주의적 근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도 요괴에도 환영받지 못하는 어떤 깍두기, 주변인으로서의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조소, 환멸 같은 거, 이런 걸 잘 녹여내서 한번 연기를 해주시면 이것도 재밌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연령 불명 남성 진지하고 근엄하게 디지몬 어드벤처의 내레이션이 마지막으로 나왔습니다. 자, 진지하고 근엄하게 나오라고 했다고 진짜 말 그대로 근엄하게 소리 그냥 내리는 거에만 집중해서 말 그대로 근엄하게 그렇게 심각하게 이래버리면 재미없습니다. 그건 곧 차분하면서도 아이들에 대한 주 시청자 아이들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고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계속 모험을 펼쳐나갈 테일 일행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격려의 마음을 갖고 이 내레이션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하면서 BG 음악은 뭔지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영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단 문장 하나가 곧 영상 하나입니다. 여태까지 테일 일행이 어떠한 모험을 겪어왔는지를 정말 익사이팅한 편집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늘어진다라기보다는 조금의 템포감을 살려주면서 표현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차분하고 신뢰감 있게, 먼저 가장 중요한 거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내레이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개의 문장이 이끄는 곳을 향해 아이들은 또다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한다 하면서 영상을 꼭 기억하세요. 거대한 파멸에 대항할 힘을 찾아 모험을 떠난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여기에서 문장이 끝나야 됩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물음표로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는지 궁금증을 유발한 상태에서 문장이 끝나야지 다음 문장을 그대로 연결해버리면 내용이 완전히 틀어진다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온천지대를 주름잡으며 횡포를 부리는 왕개굴문 일당을 퇴치한 테일 일행. 테일 일행은 계속적으로 모험을 감행하고 있죠. 정석 일행과 헤어진 테일과 아구몬은 디지바이스의 인도에 따라 다음 목적지를 향해 여행을 계속하고 있다. 진지하면서도 차분하면서도 계속 아이들에게 궁금증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과연 테일과 아구몬의 앞길엔 무엇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마지막 마무리를 짓는다는 의미로 조금만 좀 더 강단 있게, 좀 더 볼륨 있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중요한 건 이 시청자는 아이들이 보는 거고, 이 내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건 예고일 수도 있고 여태까지 지나온 이야기의 서머리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계속적인 흥미 유발, 계속 볼 수 있게끔 집중시키는 거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진지하고 근엄한 플러스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이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 애정을 담아 푸근하게 표현하신다면 멋진 내레이션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5개의 문장을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높다거나 어려웠거나 이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곧 문장 각 캐릭터마다 성격을 정말 다채롭게 개성 있게 만들고 말 맛을 살려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정확히 대사 읽으시고 대사의 참맛을 표현해 보려고 여러분들 상상력을 동원하신다면 재미있게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계속 상상하시고, 혹시
이 문장 중에 조금 피드백을 받고 조언을 받고 싶으신 게 있으시면 저희 학원 메일로 보내주신다면 제가 듣고 꼭 도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고맙습니다.